자, 2012년 수능. 근데 여기 비트겐슈타인도 그렇고 아까 공자 얘기 이런 것들도 그렇고 여기서 그 많은 어떤 그 지문들 중에서 얘들을 이렇게 뽑아놓은 거 보면 이 책에서 좀 알고 배경 지식으로 들고 가야 되는 거를 좀 많이 적어놓은 것 같거든 보면. 비트겐슈타인의 이거 논리 철학 논고라고 하는 거는 그, 그 뒤로 있잖아. 좀 몇 번 다루어졌었어.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 누군 지 우리가 알게 뭐람? 그치? 근데 이거를 알고 나면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었다는 걸 알고 나면 그좀 문제 푸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 이 사람은 루드비 비트겐슈타인인가 아마 이름이 그럴 거야. 그래서 천재 철학자라고 합니다. 뭐 어쨌든 그랬는데 이 사람이 1918년에 쓴 논리 철학 논고라는 책이 있는데 비인학파의 논리 실증주의를 비롯하여 20세기 현대 철학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20세기 현대 철학은 거의 비트겐슈타인을 빼고는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를 어디서 본 것 같아. 그는 많은 철학적 논란들이 언어를 애매하게 사용하여 발생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언어를 분석하고 비판하여 명료화하는 것을 철학의 과제로 삼았다. 자, 비트겐슈타인이 논리 철학 논구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건 뭐냐면 언어를 분석하고 비판하여 명료화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야. 왜냐하면 논란은 여기서 발생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 다음에 그는 이 책에서 언어가 세계에 대한 그림이라는 그림 이론을 주장한다. 자, 그림 이론이 나왔습니다. 이 이론을 세우는데 그에게 영감을 주었던 것은 교통사고를 다루는 재판에서 장난감 자동차와 인형 등을 이용한 모형을 통해 사건을 설명했다는 기사였다. 그런데 모형을 가지고 사건을 설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모형이 실제의 자동차와 사람 등에 대응하기 때문이다. 자, 잠깐만 여기까지 해보자. 여기까지 해보자. 자, 보자. 모형이 있는데 모형, 기억, 니은 여기 있다, 그지? 모형을 가지고 사건을 설명했다. 그지? 이렇게 일단 표시해 놓고 그럼 뭐 대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그는 언어도 이와 같다고 보았다. 언어가 의미를 갖는 것은 언어가 세계와 대응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언어가 세계에 존재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언어가 사건입니까? 모형입니까? 그냥, 그치? 세모해야 되지. 그 세계가 뭐야? 사건이지. 그치?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언어는 명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는 사태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 명제가 세모가 되는 거고 사태가 동그라미가 되는 거지. 그리고 이 명제와 사태들은 서로 이렇게 대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언어와 세계의 논리적 구조는 동일하며 언어는 세계를 그림처럼 기술함으로써 의미를 가진다. 언어는 세계를 기술함으로써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림 이론에서 명제에 대응하는 사태는 사실이 아니라 사실이 될 수 있는 논리적 가능성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그 명제가 세모였는데 이 사태가 있었잖아, 이 사태. 근데 이게 바로 논리적 가능성이라는 거야. 따라서 언어를 구성하는 명제들은 사실적 그림이 아니라 논리적 그림이다. 그럼 명제는 뭐가 되는 거야? 논리적 그림이 된다. 사태가 실제로 일어나서 사실이 되면 그것을 기술하는 명제는 참이 되지만, 잠깐만. 사태가 실제로 일어나서 사실이 되면 명제는 참이 되지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명제는 거짓이 된다. 그러니까 명제 자체가 뭐라는 말이야? 논리적인 그림이다. 사실적이 아닌 논리적 그림이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참 거짓을 따질 수 없다라는 말인 거야. 그래서 사태가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느냐가 이 명제의 참 거짓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어떤 명제가 의미 있는 명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 명제가 실제하는 대상이나 사태를 언급해야 한다는 거. 실제하는 것을 언급해야 한다는 거지. 그렇게 됐을 때, 실제를 했을 때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어떤 명제가 실제하지 않는 대상이나 사태가 아니고 실제하지 않는 것을 다루게 되면 이것은 의미 없는 명제가 되는 거야.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참 거짓을 따질 수가 없다가 되는 거야. 왜? 실제하지 않을 때는 참 거짓을 논할 수 없다니까. 그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경험적 세계에 대해서만 뭐가 되는 거야? 참 거짓이 나온다 이 말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까지 예, 볼 수는 없다, 그지? 자, 우리가 어떤 사건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을 모형으로 설명을 왜 이렇게 느립니까? 너무 올라갔나? 모형으로 설명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 세계를 언어에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표현은 이게 이제 그림 이론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그지? 이 언어는 명제들이라는 거. 그리고 이것은 사태인데, 요게 있잖아. 사태는 사태는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날 수도 있는 논리적인 가능성인 거야. 가능성이라는 것은 가능하기도 하고 안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명제 자체도 뭐가 되는 거야? 논리적인 그림에 불과한 거야. 그리고 이것이 실제를 해야 얘가 의미가 있는 명제가 된다는 말이야. 여기서 의미 있는이라는 것은 참과 거짓을 따질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만약에 얘가 실제를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의미가 없는 거야. 없다. 그러니까 이거 판단이 안 된다는 거지. 따라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다는 거야? 의미 있는 명제. 이거만 지금 다루어야 되니까 실제로는 실제를 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철학자들이 다룰 수 있는 것이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 음. 자, 이런 관점에서 비트겐슈타인은 기존의 철학자가 다루었던 신, 영혼, 형이상학적 주제, 윤리적 가치 등과 관련된 논의가 의미 없는 말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들이 가리키는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험 가능하지 않은,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뭐지? 이것은 실제하지 않은, 그지? 이런 형이상학적인 문제와 관련된 명제나 질문들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 형이상학적이 다 실제가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 쉽게 말하면 신은 존재하는가 이런 거 있지. 그 다음에 사후 세계는 존재하는가 이런 거 따지는 거 있지. 이런 거 필요 없다는 말이야, 이 사람은. 왜?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러한 문제는 우리 삶을 통해 끊임없이 드나드는 신비로운 것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답변도 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다. 왜? 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야. 이 문제는. 존재하지 않고 경험이 가능하지 않은 것이다. 말할 수 없지.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침묵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는 거야. 됐어요? 예, 여기서 이제 예로 다루고 있는 게 이제 형이상학. 그러니까 신 하자, 신. 그냥 형이상학 어려우니까 신 같은 것은 다루지 않는다는. 자, 그리고 여기 문제가 하나 있죠. 그래서 40번. 기업과 니은의 관계에 해당하는 것을 순서대로 고르면 뭐가 됩니까? 1, 이 문제가 되게 긴장하게 만드는데 뭐지? 이렇게 했는데 가만 보면 밑에 애들이 다 이상하지. 그래서 언어는 세 개, 명제는 사태. 이렇게 여기 지금 나는 거꾸로 그려놨지만 이렇게 바뀌어 있지. 뭐 그대로 나와 있지. 요 두 개는 맞고 논리적 그림, 의미 있는 명제. 이 논리적 그림이라고 의미 있는 명제. 이거 논리적 그림은 뭘 말하는 거야? 명제를 말하는 거지. 왜 의미 있는 명제라는 것은 명제 중에서 의미 있는 것과 의미 없는 것이 있으니까 명제의 하위 개념이 되겠죠? 그 다음에 형이상학적인 주체와 경험적 세계. 이거 서로 대립되는 거지. 이거는 이렇게 다 다른, 이렇게 언어와 세계가 아니죠. 그 다음에
비트겐슈타인의 이론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언어의 문제를 중요하게 보았다. 그 다음에 그림 이론으로 논리 실증주의에 영향을 주었다. 사태와 사실의 개념을 구분했다. 경험적 대상을 언급하는 명제는 참이라고 했다. 경험적 대상을 언급하는 게 참입니까? 응? 참은 뭐라 그랬니? 실제야, 실제. 자, 일단 이거 다 맞죠? 그 다음, 형이상학적 문제를 다룬 기존 철학을 비판하다 맞잖아. 그래서 이게 경험적 대상이 아니라 실제해야 된다니까? 앞에서 뭐라 그랬어? 실제한 경험적 대상에 대해 언급하는 명제가 있는데, 요 실제하는 이 더 들어가죠. 잠깐만. 명제는 의미 있다. 잠깐만, 다시. 이게 조금만 다시 해줄게. 이게 경험적인 대상을 다루는 명제는 이게 참일 수도 있고 또는 거짓일 수도 있어. 참이라는 것은 실제 했을 때, 거짓은 실제하지 않았을 때요. 그러니까 참이라고 보았다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 무슨 차이 있는지 알겠지? 예. 음. 그러니까 이거는 명제는 의미 있는 명제다 이렇게 해야지. 요 다음 단계가 참 거짓이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참과 거짓을 논함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의미 없는 명제. 의미 없는 명제는 뭐야? 실제하지 않는 거잖아. 실제하지 않는 거 바람직한 삶, 이게 도덕이잖아. 이런 거. 뭐 곰팡이, 물, 피카소 이런 거 학생의 절반이 다 이건 실제하는 거죠. 음. 자, 그 다음에 애들이 되게 어려워했던 문제가 이건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가장 적절한 가장 적절한 거. 이거 생각을 하고 가야 됩니다. 윗글에서 가장 적절한 거 주제잖아. 주제는 뭡니까 결국 이 사람. 실제하지 않으면 의미 없다는 거지. 음. 이제 그럼 여기서 지금 보면 사다리를 딛고 올라간 후에 그 사다리를 던져버리듯. 아니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부터 이해가 안 돼. 아니 딛고 올라간 다음에 왜 던져버립니까? 내려와야 되는데 이렇게 하잖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논리, 철학, 논고를 이해한 사람은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버려야 한다. 완전히 비트겐슈타인 좀 정신병 같지, 그지? 뭐야? 지가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야 된다 놓고 이게 여기까지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책의 내용은 의미 있는 언어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이게 뭔 말이지? 의미가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고 그래서 의미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것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거.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의미 없다는 거지. 맞지? 그럼 이거 실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실제하지 않을까? 왜 실제하지 않을까? 이론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음. 음.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 그지? 그래서 답은 어, 이거야. 됐어? 음. 너무 넘어서는 주제 아니고요. 이거는 책의 내용이 아니죠. 아닙니다. 책 내용은 아닙니다, 이거. 이게 책 내용 자체가 아니다. 에? 말도 안 되지. 이거 나머지 다 책 내용이 아니야. 됐어? 음. 응. 자, 이게 바로 책의 내용이지. 그리고 이 책 내용은 이 논리적 관계니까 실제하지 않는 거 맞잖아. 넘어선다라는 말이 그런 말이야. 이해되니? 음. 자, 오늘 여기까지.